어사또 출두요. 그 한마디에 탐관오리들이 벌벌 떨며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사또 행세를 그 남자 알고 보니 과거 시험에 수십 번 떨어진 가난한 선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암행어사가 같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짜 어사또와 진짜 어사또가 마주치는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다는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골 이야기입니다. 때는 숙종 임금님 제위 시절이었죠. 김선달이라 불리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본명은 김재욱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냥 김선달이라 불렀어요. 45살이 되도록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진 양반이었거든요. 21살 때 처음 과거장에 들어간 이래로 24번을 응시했지만 단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원래 양반가였지만 대대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없다 보니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양반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초가집 3칸의 논밭 한 떼기 없이 그나마 아내가 남의 집 바느질품을 받아다 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던 형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김선달 양반 또 과거 보러 간다더군. 허허, 이제 그만 포기하지. 45에 무슨 과거람. 아내만 고생이지 뭐. 김선달도 그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선비로 태어나 과거에 급제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그해 봄, 김선달은 다시 한번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이번이 마지막이오. 이번에도 안 되면 난 과거를 서당 훈장이라도 하겠소. 아내 박씨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24번이나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뭐라 말리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그 꿈만은 꺾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노자돈도 없는데 어찌 한양까지 가시려고요? 걸어서라도 가야지. 다리품 팔면 되는 거 아니겠소?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남편의 발바닥에는 지난번 한양 갔다 올 때 굳은 살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제발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중간에라도 돌아오세요. 알았소, 걱정 마시오. 김선달은 보따리 하나 꾸렸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붓과 벼루, 그리고 아내가 싸준 보리 주먹밥, 서너 개가 전부였어요. 아내는 남편이 떠나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보름길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새벽 일찍 길을 나섰어요.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서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첫날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틀째부터는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발에 물집이 잡혔고 넷째 날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아이고, 이 늙은 몸으로 무슨 중얼거리며 걸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주막에 들어가 하룻밤 자려면 돈이 들 테니까요. 김선달은 밤이면 길가 정자나 산속 움막에서 잠을 청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발에 무언가 채였어요. 길가 풀숲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보니 나무로 만든 패였어요. 주먹만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김선달은 침을 발라 먼지를 닦아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사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혹시 암행어사 마패를 본떠 만든 것인가? 물론 진짜 마패가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진짜 마패는 황금색 빛이 나고
임금님의 어보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그냥 나무를 깎아 만든 것에 불과했어요. 김선달은 품에 넣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주막에서 장난이라도 쳐볼까? 물론 진담은 아니었어요. 그저 지친 몸을 달래려 혼자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정말 고팠습니다. 보리 주먹밥은 이미 어제 저녁에 다 떨어졌고 오늘은 아침부터 물만 마시며 걸었거든요. 속이 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작은 주막이 나타났습니다. 주막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막걸리 생선 굽는 냄새, 된장찌개 끓는 냄새, 김선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주막 앞에 섰다가 그냥 지나쳤다가를 서너 번 반복했어요. 마음속으로 갈등이 일었거든요. 이러다 사기꾼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밥 한 끼만 얻어먹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 되지. 사또가 되면 돈이 생길 테니까. 아니, 과거에 붙으면 말이야. 김선달은 자신에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주막 문을 밀었어요. 어서 오시게. 주막 주인 영감이 반갑지 않은 듯 맞았습니다. 김선달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돈이 없을 거라 짐작한 모양이었어요. 김선달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품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나무패를 꺼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밥 한 끼만 얻어먹고 나중에 꼭 갚을 거야. 주인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막 주인이 귀찮다는 듯 다가왔어요. 뭐 드시겠소? 돈은 있소? 이것 좀 보시게. 김선달이 나무패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혹시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선달이 얼른 나무패를 거두며 말했어요. 소리 내지 마시게. 남들이 들으면 안 되네. 주막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황급히 김선달을 더 구석진 자리로 모셨습니다. 사또님. 이런 누추한 곳에 웬일이십니까? 주인이 꿇어앉으며 물었습니다. 김선달은 당황했지만 일단 시작한 일이었어요. 허허, 사또는 무슨, 나는 그냥 과거 보러 가는 선비일 뿐이네. 손사래를 쳤지만 주막 주인은 알아들은 척을 하더군요. 아,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비밀 지키겠습니다. 주인은 눈치껏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최고급 안주와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갓 구운 생선에 두부 한 모, 전까지 부쳐 나왔고 막걸리 한 주전자가 가득 차 있었어요. 김선달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거든요. 잘 먹겠네. 허겁지겁 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생선살이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김선달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주막 주인이 옆에 쏙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귓속말을 했어요. 사또님. 여기서 10리쯤 가시면 청산 고을이 나옵니다. 청산 고을? 예, 그 고을 사또가 말입니다. 주인은 주위를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백성들 등골을 빼먹는 탐관오리거든요. 세금을 2배로 걷고 뇌물을 받아먹고 기생노름에 빠져 고을, 살림은 돌보지도 않습니다. 김선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귀가 쫑긋해졌어요. 정말이요? 예,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는데 사또는 창고에 쌀을 쌓아두고도 한 톨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이요? 사실도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 처남 동생이 그 고을에 사는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막 주인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또 박정서라는 자가 말입니다. 원래는 한양 양반이었다지요. 뇌물을 바쳐서 청산 고을 사또가 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생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매일 밤 술판을 벌이고 낮에는 잠만 자니 어찌 고을 살림을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김선달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거 공부하면서 수없이 읽었던 책들이 떠올랐거든요. 목민심서, 경국대전, 관리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는데 저런 자가 사또 노릇을 한다니 아전들은 어떠하오? 김선달이 물었습니다. 아전들도 다 똑같습니다. 사또를 본받아 뇌물을 받고 백성들 괴롭히기 일쑤지요. 특히 형방 아전놈이 제일 악독합니다. 주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 조카가 말입니다. 그 형방 놈한테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습니다. 죄도 없는데 말이지요. 김선달은 밥을 다 먹고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누군가는 벌을 줘야 하는데 문득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진짜로 어사또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임금님을 사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발각되면 목이 달아날 판이었어요.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처럼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 탐관오리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나는 24번이나 과거에 떨어진 무능한 선비야, 벼슬도 못하고 집안도 가난하고 하지만 백성을 위한다는 게 뭔지는 알아. 책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몸소 겪어왔으니까. 그날 밤 김선달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내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밤새 고민하다가 동이 트기 전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해보는 거야. 탐관오리를 벌주고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바로 한양으로 가면 되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자기 자신에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주막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나는 청산고을로 가겠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는 절대 비밀이야 하네. 알겠는가?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사또님. 어사또가 아니라. 아, 뭐 좋네. 그리고 이 밥값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사또님께서 무슨 돈을 내십니까? 주인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청산고을로 가는 길은 심리였습니다. 김선달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지만 백성을 위한다면 아니야. 이건 죄야. 큰 죄를 짓는 거야. 양심과 정의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걸었습니다. 논밭을 지나고 산길을 넘고 개울을 건너며 점점 청산고을에 가까워졌어요. 길가에서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이 지나가자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어요. 저 양반 어디서 오시는가? 한양에서 오는 길이네. 한양이라 좋겠소이다. 우리 같은 백성들은 한양 구경 한번 못 해보고 죽을 거요. 농부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달이 물었어요. 이 고을이 그리 살기 힘드오? 힘들다 마다요. 사또 나리가 세금을 2배로 걷어가니
먹고 살 수가 있어야지요. 청산 고을에 도착한 건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고을 입구에 큰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김선달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인장, 술 한 사발 주시게.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크게 냈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김선달은 구석 자리에 앉아 슬쩍슬쩍 주위를 살폈습니다. 관아 아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이번에 세금 걷는 일은 어찌 되어가나? 걱정 마시게. 사또 나리께서 명하신 대로 2배로 걷어들이고 있네. 그럼 우리 목도 챙길 수 있겠구먼. 물론이지. 사또 나리께 바치고 남는 것은 우리가 나눠 가지는 거 아닌가. 아전들이 낄낄대며 웃었어요. 김선달의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옆자리에서도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제 형방에서 곤장 맞은 백성 봤나? 봤지, 죄도 없는데 곤장 맞았다지? 허허, 죄가 없이긴. 아전나리께 뇌물을 안 바쳤으니 그게 죄지. 또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났어요. 김선달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김선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무패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들으시오. 쾅! 나무패가 탁자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주막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김선달에게 쏠렸습니다. 김선달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아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나무패를 보더니 하나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가장 나이 많은 아전이 떨리는 손으로 나무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더니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어사또님의 마패가 아니옵니까? 그 말에 주막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술잔을 떨어뜨리는 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사람들이 숨죽이는 소리. 맞소. 나는 암행어사로 이곳에 왔소이다. 김선달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아전들이 우르르 무릎을 꿇었어요. 어사또 나으리.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모르고 한 말씀드립니다. 아전들이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통쾌했어요. 평소에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이렇게 떨고 있었으니까요. 김선달은 속으로는 무서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방금 전 대화를 다 들었소. 세금을 2배로 거두고 백성에게 죄 없이 곤장을 때린다고 했지? 그것은 형방 아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시오. 당장 고을 사또에게 전하시오. 암행어사가 왔으니 관하로 나오라고. 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한 아전이 허겁지겁 주막을 뛰쳐나갔어요. 나머지 아전들은 김선달 앞에 꿇어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도 놀라 김선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사또 나으리, 소인은 몰랐습니다. 일어나시오. 주인장은 죄가 없소. 김선달이 말했지만 주인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주막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또가 왔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어사또님이시다. 드디어 오셨구나.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백성들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비단옷을 걸치고 갓을 쓴 사또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였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김선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소인 청산 군수 박정서, 삼가 문안 여쭙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김선달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가 이 고을 사또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일어서시오. 여기서 대화할 수는 없으니. 관하로 가겠소? 예. 당장 안내하겠습니다. 사또가 앞장섰습니다. 김선달이 뒤따르고 아전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백성들도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관악까지 가는 길에 백성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어요. 저 양반이 어사또시래. 드디어 우리를 구해줄 분이 오셨어.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는 김선달을 제일 좋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차를 올리겠습니다. 차는 됐소. 이 고을에서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는지 궁금하구려. 김선달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또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백성들이 모두 편안히 잘 살고 있사옵니다. 그런가? 방금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와는 다른데, 그것은 세금을 2배로 거둔다는 게 사실이오? 사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인 모양이었어요.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도 들었소.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그럼 내가 직접 살펴보아야겠구먼. 김선달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또와 아전들이 황급히 뒤따랐어요. 마을을 둘러보니 정말로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가집마다 기와가 떨어져 나가고 아이들은 헐벗은 모습이었어요. 한 노파가 김선달을 보더니 달려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나으리,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세금이 너무 무거워 먹을 것이 없사옵니다. 김선달이 노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노파, 일어나시오. 세금을 얼마나 내었소? 올봄에 쌀 20섬을 바쳤는데 가을에 또 20섬을 내라고 하옵니다. 저희 집안은 1년에 30섬도 못 거두는데. 노파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들 놈이 군역을 가야 하는데 군역을 면제받으려면 쌀 10섬을 더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식구는 다 굶어 죽습니다. 김선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너무 심했어요. 옆에서 또 한 백성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내였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나으리, 저는 죄도 없이 곤장을 맞았습니다. 무슨 죄로 곤장을? 김선달이 물었습니다. 형방 아전이 뇌물을 요구했는데 제가 가난하여 바치지 못했더니 거짓으로 죄를 씌워 곤장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맞았소? 30대를 맞았습니다. 아직도 등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사내가 옷을 걷어 올리자 등에 곤장 자국이 선명했어요. 아물지도 않은 상처였습니다. 김선달이 사또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사또,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고을의 수영이 이런 일도 모른다는 말이오? 김선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또는 대답을 못했어요. 당장 관하로 가겠소. 장부를 모두 가져오시오. 관하로 돌아가자. 사또는 장부들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세금 장부, 곡식 장부, 지출 장부. 김선달은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과거 공부하면서. 수없이 읽었던 책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국대전에서 배운 세금 제도, 목민심서에서 읽은 관리의 도리,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이것 보시오. 여기 기록된 세금이 규정의 2배가 넘지 않소? 김선달이 장부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것은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을 대비한다면서 창고에 쌓아둔 쌀은
왜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소? 작년에 흉년이 들었다며? 그것은 사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선달은 다른 장부를 펼쳤어요. 이건 또 뭐요? 기생노름에 쓴 돈이 이렇게 많소? 한 달에 쌀 100섬 값이나 되는 돈을 기생노름에 썼단 말이오? 사또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사또 나으리,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오. 지금 당장 창고를 열고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시오. 예, 당장 그리하겠습니다. 사또가 급히 명을 내렸어요. 아전들이 달려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렇게 많은 쌀이 있으면서 백성들을 굶겼단 말이오? 김선달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사또는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창고에 쌀이 가득한 걸 보고 모두 놀랐어요. 저렇게 많은 쌀이 있었다니. 우리가 굶어 죽는데도 숨겨두었구나. 김선달은 직접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도록 지시했어요. 한 집 안당 쌀 2섬씩 가져가시오. 아이가 많은 집은 3섬까지 가져가도 좋소. 어사또 나으리, 감사합니다. 나으리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김선달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이게 관리가 되는 이유구나. 백성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쌀을 받아간 노파가 다시 김선달 앞에 왔습니다. 나으리, 저는 평생 이런 좋은 관리를 처음 봅니다. 하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나으리를 보내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과찬이오. 이것이 다 내 도리일 뿐이오. 그날 저녁, 김선달은 관아에 머물렀습니다. 사또가 최고의 방을 내주었지만 김선달은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나 같은 사람이 어사또 행세를 하다니. 하지만 백성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뿌듯했어요. 다음 날부터 김선달은 본격적으로 고을 일을 살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관아 마당에 자리를 펼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와서 말하시오. 백성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었습니다. 나으리, 저희 동네의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새 우물을 파야 하는데. 알겠소. 관아 인력을 동원해서 우물을 파주겠소. 나으리,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죄로?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빚은 원래 갚은 건데 채권자가 문서를 속여서 김선달은 그 사연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과연 문서가 위조된 것이 밝혀졌고 억울하게 갇힌 백성을 풀어주었어요. 며칠간 김선달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더 거둔 것은 돌려주게 하고 뇌물을 받은 아전들은 벌을 내렸어요. 특히 형방 아전은 곤장 50대를 맞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으아, 살려주십시오. 내가 백성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약한 벌이오. 백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형방 아전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이 속이 후련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 촐로가 김선달을 찾아왔어요. 땅을 빼앗긴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습니다. 나으리, 부잣집 마름이 제 땅 문서를 위조해서 제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관아에서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마름이 누구요? 김부잔의 마름 최서방이라는 자입니다. 김선달은 그 사연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촐로의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논인데 3년 전에 갑자기 마름이 나타나 자기 땅이라고 우겼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김선달은 그 부잣집 마름을 불러들였습니다. 최서방이라 하였지? 예, 나으리. 마름은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김선달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는 기가 죽는 듯 했습니다. 땅 문서를 가져오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마름이 가져온 문서를 김선달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촐로가 가져온 문서와 비교했습니다. 글씨체가 달랐어요. 촐로의 문서는 오래된 먹으로 쓰여 있었지만 마름의 문서는 비교적 최근에 먹으로 쓰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위조된 것이오. 김선달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마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옵니다. 진짜 문서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이 도장 자국을 보시오. 촐로의 문서에 있는 도장과 크기가 다르지 않소? 김선달이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 보였습니다. 과연 도장의 크기가 달랐어요. 당장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위조 문서를 만든 죄로 곤장 30대를 맞으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곤장을 치시오. 아전들이 마름을 끌고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곤장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촐로는 김선달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시오. 이것이 다 내 도리일 뿐이오. 촐로가 떠나고 나서 김선달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가짜 어사또지만 진짜 어사또가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백성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뿌듯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김선달의 명성이 쫙 퍼졌습니다. 이번 어사또 나으리는 정말 청렴하시다더라. 백성을 생각하는 진짜 관리시라. 우리 고을에 이런 분이 오시다니 하늘이 도우신 거야. 마을 곳곳에서 김선달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까지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착한 나으리, 우리를 살려준 고마운 나으리. 김선달은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짜 암행어사가 청산 고을을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진짜 암행어사 이판서는 한양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으로부터 특별명을 받았거든요. 경상도 일대의 탐관오리들을 모두 색출하여 벌하라. 이판서는 50이 넘은 노련한 관리였습니다. 평생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분이었어요. 임금님께서도 그를 믿고 이 중대한 임무를 맡기신 거였죠. 청산 고을에 도착하면 우선 사또부터 조사해야겠어. 이판서는 말을 타고 가다가 주막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으셨소? 청산 고을에 어사또 나으리가 오셨다던데. 그래? 무슨 어사또? 암행어사 나으리시라오. 사또를 혼쭐을 내고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셨다지 뭐요. 허허, 정말 훌륭하신 분이로구먼. 이판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어사또라고? 내가 아는 한, 지금 이 지역에 파견된 암행어사는 나밖에 없는데. 이판서는 품속에서 명령서를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경상도 지역 암행어사는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가짜 어사또가 나타난 건 아닌가? 이거 큰일이로군. 이판서는 급히 청산 고을로 향했습니다. 뭔가 수상쩍었거든요. 청산 고을에 도착하니 마을 분위기가 들떠 있었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더라고. 그 나으리가 계시는 한
우리 고을은 평안할 거야. 이 판서는 백성 하나를 붙잡고 물었어요. 여보시오. 어사또가 지금 어디 계시오? 관아에 계십니다. 지금도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계시지요. 그 어사또 나으리는 어떤 분이시오? 이 판서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청렴하시고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시고 이런 관리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백성의 얼굴에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났어요. 이 판서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백성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김선달이 마루에 앉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저희 마을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비가 오면 건널 수가 없어요. 알겠소. 내일 당장 목수들을 보내 다리를 고치겠소? 감사합니다. 나으리. 이 판서는 멀찌감치서 김선달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가짜 어사또인가? 그런데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이는구먼. 탐관오리가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관리 같은데 김선달이 백성들의 일을 모두 처리하고 마루에서 내려왔을 때 이 판서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잠깐 여쭤보겠소. 김선달이 이 판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풍채에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비단 옷을 입고 관모를 쓴 모습이 고급 관리 같았습니다. 김선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무슨 일이시오? 나으리께서 암행어 사시라던데 혹시 마패를 볼 수 있겠소? 김선달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패는 지금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소이다. 그렇다면 어사또 나으리의 성함과 본관을 여쭤도 되겠소? 김선달은 진땀이 났습니다. 이 판서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대체 당신은 누구요? 저는 그저 이 고을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의심이 많은 나그네지요. 이 판서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색 마패였어요. 진짜 암행어사 마패였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 판서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소. 그 말에 주위가 술렁였습니다. 김선달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또와 아전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사또 나으리가 두 분이시라니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럼 한 분은 가짜란 말입니까? 이 판서가 김선달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가짜 어사또군요. 이름이 무엇이오? 김선달은 관념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 김재욱, 자는 선달이라 하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어요. 가짜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를 것도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한 촐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땅을 되찾았던 그 노인이었어요. 어사또 나으리, 비록 저 사람이 가짜일지라도 저희를 진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 양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양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김선달을 두둔하기 시작했어요. 이 판서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가짜 어사또 행세는 임금님을 사칭한 것이니 엄중한 죄요. 나으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 양반은 우리에게 은인입니다. 백성들이 울며 빌었습니다. 어떤 이는 김선달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이는 이 판서에게 매달렸어요. 이 판서는 김선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김선달, 고개를 들어보시오. 김선달이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판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은 왜 어사또 행세를 했소? 그것은 김선달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한 선비로 살아온 이야기, 과거 시험에 24번이나 떨어진 이야기, 우연히 나무패를 주운 이야기, 그리고 탐관오리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마음까지 처음에는 밥 한 끼 얻어먹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에게서 청산 고을의 참상을 듣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과거 공부만 했습니다. 책에서 배웠지요. 관리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괴롭히는데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짜 어사또 노릇을 한 거요? 이판서가 물었습니다. 김선달은 고개를 숙였어요. 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이판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또를 돌아보았어요. 박정서, 그대는 진짜 이 고을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소? 사또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사또 나으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말해보시오.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세금을 2배로 거둔 것, 뇌물을 받은 것, 기생노름에 빠진 것,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외면한 것, 이야기를 듣던 이판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대는 관직을 박탈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임금님께 죄를 아뢰겠소. 어사또 나으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임금님께서 하실 일이오. 아전들도 모두 벌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은 자들은 관직에서 쫓겨나고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특히 형방아전은 곤장 백태를 맞고 귀양을 갔어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진짜 어사또가 탐관오리를 벌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해했죠. 그런데 이판서가 김선달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선달, 이리 오시오. 김선달은 죽을 각오를 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이판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며칠 동안 무엇을 했소?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부당한 세금을 돌려주고 탐관오리를 벌했습니다. 뇌물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와주기만 했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저희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백성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판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선달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다시 김선달을 보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선달, 예, 나으리. 당신의 죄는 분명합니다. 가짜 어사또 행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요. 김선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목숨이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고향에 있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판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을 보니 진짜 관리보다 더 백성을 생각했소. 탐관오리인 사또보다 훨씬 나았어요. 김선달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판서의 눈빛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내가 한양에 돌아가 임금님께 아뢰겠소. 비록 가짜 어사또였지만 진심으로 백성을 위했다고 말이오. 나으리, 김선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론 벌은 받아야 하오 하지만
임금님께서는 현명하신 분이시니 당신의 진심을 헤아리실 것이요. 그리고 이판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나는 당신을 임금님께 청거하겠소. 청거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김선달은 눈물을 흘렸어요. 죽을 줄만 알았는데 살 수 있다니,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관리가 될 수도 있다니. 나으리, 소인 같은 자를 어찌 24번이나 과거에 낙방했다고 했지요? 예,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이판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과거 시험이란 게 사람의 능력을 다 알아보는 건 아니오. 글만 잘 쓴다고 훌륭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은 시험은 못 봤을지 몰라도 진정한 관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소.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나는 임금님께 당신을 청거하겠소. 이 청산 고을의 세사또로 말이오. 김선달은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놀라며 환호했어요. 정말이십니까, 나으리? 물론이요. 당신만큼 이 고을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테고 백성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니까요. 저는 과거에도 붙지 못한 무능한 선비입니다. 무능하다고요? 며칠 만에 고을을 바로잡은 사람이 무능하다고? 이판서가 김선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은 이미 증명했소. 진짜 어사또보다 더 훌륭하게 일했다는 것을 말이오. 그날 밤, 이판서와 김선달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백성들은 돌아가고 관아에는 둘만 남았어요. 김선달, 한 가지 물어보겠소. 예, 나으리. 그 나무패는 어디서 났소? 김선달은 품에서 나무패를 꺼냈어요. 이판서가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허허, 이것 보시오. 이건 진짜 어사또 마패를 본떠 만든 가짜로군요. 아마 누가 장난삼아 만들었다가 버린 것 같소. 그렇군요. 하지만 이 가짜 마패가 당신을 진짜 어사또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소. 참 아이러니하지 않소? 이판서가 웃으며 마패를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평생 간직하시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잊지 말라고 말이오. 김선달은 마패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앞으로 정말 훌륭한 사또가 되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이판서는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임금님께 모든 일을 아뢰었어요. 흥미로운 일이로구나. 가짜 어사또가 진짜 어사또보다 나았다니. 임금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선달이라는 자를 불러오도록 하라. 내가 직접 보고 싶구나. 김선달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임금님을 뵙는 자리였으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평생 한 번도 궁궐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임금님을 직접 뵙게 되다니. 대궐 안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습니다. 비단 장마, 황금빛 기둥, 옥으로 만든 계단. 김선달은 눈을 둘 곳이 없었어요. 경은 김선달이로구나.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달은 황급히 땅에 엎드렸어요. 소인 김선달, 만세를 받들어 여쭈봅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김선달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경은 비록 과거에는 낙방했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도다. 짐이 경을 청산 군수로 임명하겠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김선달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꿈꾸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경이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노라.
가짜 어사또 행세를 한 것은 분명 죄이니까 김선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경이 백성을 위해 한 일을 생각하여 벌은 가볍게 하겠노라. 곤장 20대만 맞고 바로 청산 군수로 부임하도록 하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곤장 20대는 가벼운 벌이었어요. 김선달은 기꺼이 받았습니다. 김선달은 청산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환영 인파를 이루어 맞아주었어요. 사또 나으리, 우리의 사또 나으리가 돌아오셨다. 이제 진짜 사또님이시다. 아이들이 꽃을 뿌리며 환영했어요.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김선달은 눈물을 글썽이며 백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 사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여러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날 김선달은 고향 마을로 사람을 보내 아내를 모셔왔습니다. 가난한 초가집에서 살던 아내가 이제는 관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보,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선달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시오, 우리의 고생이 끝났소. 당신이 드디어 사또가 되셨군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김선달은 정말 훌륭한 사또가 되었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농사일을 도왔어요. 직접 논에 나가 모내기를 거들고 가뭄이 들면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홍수를 대비했어요. 제방을 튼튼하게 쌓고 물기를 정비했습니다. 가을에는 세금을 공정하게 거뒀어요. 규정대로만 거두고 가난한 백성에게는 유예를 해줬습니다. 겨울에는 가난한 백성을 도왔어요. 창고에 곡식을 나눠주고 옷과 땔감을 지원했습니다. 어느새 청산 고을은 경상도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화로운 고을이 되었어요. 다른 고을 백성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청산 고을 사또님은 정말 훌륭하시다더라. 그 고을 백성들은 복 받았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선달은 30년 넘게 청산 고을을 다스렸어요. 백성들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고을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김선달은 다른 고을로 영전하라는 명을 여러 번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저는 이곳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의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내와 사이에 자식도 셋이나 두었어요. 모두 훌륭하게 자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0이 넘어 나이가 들자 김선달은 사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이 아쉬워하며 전송했어요. 나으리,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으리가 필요합니다. 나으리 없이 어찌 살란 말입니까? 김선달은 백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소. 김선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가짜 어사또였소. 사기꾼이었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따라주셨소. 백성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진짜 사또가 될 수 있었소. 아니,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소. 평생 감사하며 살겠소. 나으리, 우리의 사또 나으리.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김선달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젊은 사또가 올 거요. 그분도 여러분을 사랑할 것이오. 부디 새 사또님을 잘 모시시오.
김선달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가꾼 고을이었어요. 번영하는 시장, 튼튼한 다리, 풍성한 논밭,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김선달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작은 집을 마련하고 텃밭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손자들이 자주 찾아와 무릎을 베고 놀았어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 할아버지가 어사또 하셨을 때 이야기요. 김선달은 웃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짜 어사또로 시작했다가 진짜 사또가 된 이야기를. 그날 밤, 김선달은 혼자 앉아 그 낡은 나무패를 꺼내보았어요. 가짜 어사또 마패,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무패는 이제 더 낡아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선달은 그 의미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짜로 시작했지만 진짜가 되었구나. 김선달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나무패를 간직했어요. 75살 되던 해 겨울, 김선달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 편히 가세요. 여보, 고마웠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김선달은 잠들었습니다. 평생 백성을 위해 산 사람의 편안한 죽음이었어요. 장례식 날, 청산 고을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왔어요. 사또 나으리, 명복을 빕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김선달의 자식들도 감동했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청산 고을 백성들은 김선달의 선정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짜로 시작하여 진짜가 된 사또,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어버이, 김선달 사또의 선정을 기리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김선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옛날에 가짜 어사또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사또는 가짜였지만 진짜 어사또보다 훨씬 훌륭했단다. 왜요, 할머니?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란다.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어떤 사람은 권력을 탐하고 어떤 사람은 부를 탐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김선달의 나무패는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대대로 보물처럼 간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어요. 이것은 우리 조상님이 가짜 어사또로 시작하여 진짜 사또가 되었다는 증표다. 우리도 항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자. 지금도 청산 고을에는 김선달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봄이 되면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가짜 어사또, 진짜 마음, 백성을 사랑한 우리 사또. 그 노랫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에 퍼집니다. 김선달이 만든 저수지는 아직도 농사에 쓰이고 김선달이 쌓은 제방은 아직도 홍수를 막아주고 김선달이 세운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직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백성을 위하는 진심이 가장 큰 벼슬이다. 가짜로 시작했어도 진짜가 될 수 있다. 김선달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청산 고을 어귀에는 지금도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사람의 진심이 1000명의 백성을 살렸고
가짜 마패가 진짜 사또를 만들었도다. 김선달 사또를 영원히 기리노라. 그 비석 앞에는 언제나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누가 놓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백성들이 돌아가며 노는 것이겠지요. 김선달을 잊지 않는다는 표시로 말입니다. 그리고 청산고을 사람들은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김 사또님 같은 분이 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말 한마디에 김선달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짜로 시작했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가 된 사람, 직함보다 진심이 소중함을 보여준 사람, 바로 김선달 사또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짜 어사또로 시작했지만 진짜 훌륭한 사또가 된 김선달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김선달은 24번이나 과거에 떨어진 무능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컸어요. 그 진심이 결국 그를 진짜 사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 계시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도와준다면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함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뵐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라면 이럴 때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 좋고요. 듣고 싶은 야담이 있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